오늘은 주변에서 종종 듣지만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말, 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암은 치료가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아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항암이 끝난 후에도 제 몸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도 그 변화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항암이 끝난 뒤 제 몸에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2017년 12월 겨울. 저는 그 해도 국가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마치 숙제처럼요. 올해는 미루지 말고 꼭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마음으로,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바로 대학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내가 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학병원 예약을 잡고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설마. 하지만 그 설마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며칠 뒤 결과를 들었습니다. 암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수술하려면 먼저 암의 범위와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3차 항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몸이 아니라 의지로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피로, 구토, 미각 상실, 몸이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항암 시작과 동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히고 누워 있어도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겨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틴 끝에 2018년 3월 드디어 수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수술은 무려 12시간. 제가 다시 살아난 시간입니다. 수술 후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괜찮겠구나. 이제 회복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안도는 잠시. 저는 다시 9차 항암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항암이 길어질수록 제 몸은 하염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2018년 긴 항암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항암이 끝난 후에도 제 몸에는 하나둘씩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후유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셨을 거예요. 항암이 끝났는데 왜 몸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동시에 정상세포도 공격합니다. 특히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 말이죠. 머리카락 세포, 피부 세포, 장점막 세포, 혈관 세포, 특히 모세혈관, 면역 세포, 이 모든 세포들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항암이 끝나도 몸은 즉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암이 끝난 후 몸이 회복을 시작하려 할 때 비로소 그 손상이 실감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암 끝나면 곧 좋아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항암 종류는 치료가 끝났다는 의미이지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암 후유증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들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항암 후유증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항암이 끝난 후부터 5년간 제 몸에 나타난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인데요. 다시 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항암이 끝나고 머리카락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늘고 힘이 없었고, 숱도 많이 줄었고, 색도 칙칙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피부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듯 푸석푸석했죠. 피부는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색도 칙칙해지고 피부가 죽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는 관절과 뼈인데요. 당시 40초 중반이었던 저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매일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네 번째는 기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운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다섯 번째는 장기능이었어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속은 늘 더부룩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됐어요. 먹으면 뭐하나. 몸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여섯 번째 모세혈관 손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현실입니다. 항암이 길어지면 손끝, 발끝의 모세혈관이 약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손끝이 저리고 발끝이 찌릿하고 밤에 저림 때문에 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늘 차갑고 글씨를 쓰는 것도 불편하고 주방에서 칼 잡는 것도 어색해지고 이 작은 증상들이 제 삶의 질을 무너뜨렸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항암 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항암이 끝난 후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점차 간격을 넓혀가며 암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 5년 동안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쯤 정말 괜찮아질까? 이 불편함은 언제쯤 끝날까? 2023년. 항암이 끝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나라에서도 암 환자 병원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암 환자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며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살아있다는 것,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완치 판정은 암이 없다는 의미이지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머리카락은 여전히 가늘었고 피부는 여전히 푸석했고 관절은 여전히 쑤셨고 장은 여전히 불편했고 손끝 발끝은 여전히 저렸습니다. 암은 없었지만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저는 치료 중에는 정말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약도 처방도 식단도 그대로 따랐어요. 입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새끼밥을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항암이 끝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몸을 내가 다시 살려야 할 때구나. 병원은 치료를 해줍니다. 하지만 회복은 제 몫이었어요.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몸이 반응하는 음식, 몸이 좋아하는 음식, 몸이 회복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저는 회복을 위해 5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로 면역의 불씨를 다시 켜기. 두 번째, 미네랄로 신진대사를 다시 가동하기. 세 번째, 좋은 단백질로 기력을 일으키기. 네 번째, 유산균으로 장을 살려 흡수력 높이기. 5번째, 컬러푸드의 자연색으로 몸을 채우기. 이 5가지가 제 몸을 다시 살린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편부터 각각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루 이틀 먹고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몸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몸은 정말 우리가 준 것을 모두 기억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꾸준히 돌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배움이 머무는 곳, 인생학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